일단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황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초대 받으면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좀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사실 이를 갈고 제가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거를 알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우리가 그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되게 생소한 질환인데요. 네. 그 질환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신경내분비종양이 환자가 지금 직장에서 생긴 유암종이라고 하죠. 유암종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유암종. 유암종.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작은 용종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유암종이 있습니다. 그 유암종이 바로 신경내분비 종양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생긴 신경내분비 종양이 있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십이지장이라든지 뭐 췌장이라든지 뭐 간, 여러 군데 위장, 생길 수 있는 네, 온몸에서 다 전신 소화기 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 주로 췌장이랑 직장에 많이 생깁니다. 그 직장에서 생긴 작은 이제 용종처럼 이제 그냥 빼내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췌장에서 원발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그래서 전이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그런 환자분들이 또 있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것도 그래서 그랬나 보군요. 네, 스티브 잡스는 췌장 원발에 간으로 전이가 된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는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국내 환자, 저희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로만 봤을 때는 저희 환우회가 총 1,500명 정도가 되고요. 매년 1,000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0명씩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 대표님은 지금은 상황이 종양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췌장 원발이었고, 2016년 진단 당시에 간으로 이미 다발성으로 많이 전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PRRT 치료하고 색전술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 치료를 했지만, 제가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못한 게 가장 아쉬운데, 그때 치료만 잘 했었어도 아마 지금쯤 종양을 잘 컨트롤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때 쉬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폐에도 좀 있고 골반에도 있고, 머리 뒤에도 뼈이지만 뇌는 아니고 뼈 쪽에도 작은 2cm짜리 종양도 있고, 림프절에도 벌써 이미 전이가 되어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중한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저처럼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다른 암이랑 좀 다르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m 종양, 암 종양만 있더라도 굉장히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신경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10cm짜리 종양이 있었거든요. 췌장이 15cm잖아요. 그 중에서 10cm면은 엄청 큰 종양이었죠. 간에는 거의 한 뭐 40~50%가 종양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경내분비 종양이 통증이 없는 암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췌장 원발에 간으로 전이된 상황에서 신제품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도 당시에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 그렇죠. 비록 살은 좀 빠졌지만 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패드를 발표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세를 하셨지만 그랬던 사례가 있듯이 신경 내분비 종양은 유독 통증이 없는 그런 암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발견을 하게 된 사례가 변비 때문에 발견을 했거든요. 3일 정도 변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 왜 그 음료수 마시잖아요. 네. 산을 마시면 이제 변이 설사가 다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와이프한테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변이 한 3일 동안 안 나오는데 태어나서 변비가 처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웬걸 위 내시경 처음 했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위장에 혹이 보인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발견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진단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이런 사례로 이제 진단 의심을 해서 환자가 직접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사례로 네, 진단이 되는 경우지 통증으로 인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네, 그런 치료 방법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는 수술법으로 완전히 드러내 제거하는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전이가 됐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이거밖에는 대안이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 전이 없이 네.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면 무조건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완치와 근접한 치료 방법이고 전이가 되었어도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전이가 되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간으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간으로 전이가 되면은 일단 수술이 거의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에 많이 오게 됩니다. 종양이 동맥을 물고 있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은 종양을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자라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수술적으로는 완치는 어렵다. 그래서 PRRT를 같이 병행해서 수술과 PRRT를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장기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네, 여러 논문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PRRT라고 하는 치료 그게 뭐죠? PRT? 그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인데 펩티드를 이용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이고 방사선 물질을 몸속 혈관에 집어넣으면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몸에 돌아다니면서 그 종양에 붙어가지고 딱 그 종양만 표적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부작용도 굉장히 적을 수 있겠네요. 네, 부작용도 엄청 적죠. 그 다른 일반 핵의학 치료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다른 이런 혈액을 통해 가지고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작용을 안기지만 이 PRRT라고 하는 치료는 딱 종양에만 달라붙어서 종양만 파괴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작고 저처럼 이렇게 지금 14번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루테트라는 이제 국내에서 4번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2번은 이제 아까 시각적 허가 초과라고 하는 사용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2번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6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근데 보험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럼 또 말레이시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루테트라가 기본으로 환자마다 효과가 다르지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이 효과가 좀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제 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제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4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비용 부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5회, 6회 때부터는 이제 비급여로 하든지 그리고 5회, 6회 지나면 아예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독일에 가서 리테트라가 아닌 이제 액티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는 게 있고 효과가 아예 없었어. 효과가 없어서 이제 이 리테트라 이미 끝났고 새로운 치료제로 이제 액티늄으로 하는 저는 두 개로 이해했거든요.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굳이 독일에 갈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액티늄 치료가 빨리 국내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국내에서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위로가 되고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제 제약기업이 그 추가적인 자료를 좀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바티스에서 네. 가령 이제 급여 횟수를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적응증을 늘리거나 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이미 해외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치료가 가능한데 불구하고 미국의 그 FDA 승인 당시에 그 4회 치료 이력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만 유일하게 횟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횟수 제한은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우에서 환자들을 좀 잘 좀 이야기를 해서 사실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도 환자 단체에서도 뭐 보건복지부나 건강의사평가원에 그 급여 기준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이 되더라고요. 학회나 협회만 되는 게 아니라 환자 단체에서도 급여 기준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시고. 그럼 결국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국가의 환자 데이터들을 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대부분이 해외를 나가려고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루타테라가 이제 다 이제 4회 치료를 마친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가 국내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해외로 나가야 되는 환자들이 더 이상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국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임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